청취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부엉이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온 가족이 같은 동네, 멀어봤자 옆 동네에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되어서 우리 가족은 그만큼 모이는 일이 많았어. 특히 어른들 생신일 때에는 웬만하면 주말쯤에 다 같이 모여 축하하는 일이 잦았고, 이렇게 모일 때 어른들끼리 하는 얘기를 엿들으면서 조합한 사촌 오빠에 관한 이야기야. 어쩌면 우리 사촌 오빠는 태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외숙모가 그 오빠를 임신했을 때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다고 해. 그래서 진지하게 가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논해보기도 했었대. 그런데 그때 당시 외숙모를 괴롭히는 건 단순히 건강 문제와 임신뿐만이 아니었어. 배가 불러옴에 따라 심해져오는 악몽의 강도 때문에 외숙모는 더 초췌해지셨다고 해. 외숙모 기억에 악몽의 시작은 정말 별것도 아닌 꿈이었다고 해. 처음 꿈에서 외숙모는 왜인지 파란 옷을 입고 거실에서 TV를 시청하고 계셨다고 해. 그 옷은 잠옷도 아니고 평상복도 아닌 것이 하여튼 생소하면서도 처음 보는 옷이었대. 그렇게 TV를 보는 중이셨는데 누군가 갑자기 현관문 벨을 천천히 계속해서 눌러댔대. 누구세요? 라며 문을 열었을 때에는 웬 중년의 여자가 기다란 동아줄을 들고 서 있었대. 인상이 그리 좋아 보이는 여자는 아니었다고 하셨어. 그 여자는 외숙모에게 대뜸 가져온 동아줄로 자기 몸을 묶어달라고 부탁했고, 왜 이럴까? 라며 외숙모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부탁대로 해주었다고 해. 그리고는 찝찝한 기분으로 문을 닫고 집으로 다시 들어오셨대. 그리고 그렇게 꿈에서 깨셨대. 그게 바로 지긋지긋한 악몽의 시작이 되었지. 그 꿈을 꾼 지 며칠이 지났을까? 다시 꾸는 꿈에 외숙모는 다시 파란 옷을 입고 거실에 앉아 계셨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중년의 여자가 저번 꿈에서 외숙모가 묶어준 그대로 나타나서 동아줄의 다른 끝을 내밀었다고 해. 그때부터 외숙모는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셨대. 아니나 다를까 외숙모가 동아줄을 잡지 않자 그 여자는 다짜고짜 빨리 네 몸도 묶어. 빨리 묶어. 이러면서 화를 냈다고 해. 외숙모는 기겁을 하고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아 버리셨대. 그리고 꿈에서 깨셨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대. 그 여자가 이제는 너무나 자주 외숙모 꿈에 등장해서 온갖 방법으로 외숙모를 괴롭히셨다고 해. 처음엔 문 열어 이년아. 문 열어. 라며 계속 현관문을 두들겼다고 해. 밖에서 라며 통곡을 한 적도 많았고 이년이 그런다고 내가 못 들어갈 줄 알지? 라고 협박까지 하더래. 그런지 한 몇 주가 지나자 외숙모는 주무시는 걸 거부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지쳐 계셨대.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지신 외숙모는 점점 히스테릭하게 변해가셨고, 단순한 임신 스트레스려니 하셨던 외삼촌도 더는 못 견디겠다고 생각이 들더래. 결국 두 분이 무당을 찾아가게 만든 결정적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에는 유난히 그 여자가 밖에서 조용했대. 그리고 외숙모는 여전히 똑같은 파란 옷을 입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오히려 조용한 게 더 불안해진 외숙모는 왠지 등골이 시려오는 한기에 안방으로 이불을 가지러 가셨대. 근데 웬일인지 안방에 이불이 하나도 없더래.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외숙모는 안방을 한참 서성이다가 혹시나 해서 외삼촌이 서재로 쓰는 방으로 발길을 돌리셨대.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시던 외숙모의 집에 외삼촌의 서재는 복도 쪽에 달린 방이었는데, 외숙모는 방에 들어갔을 때 꿈에서 기절하실 뻔 하셨대. 왠지 모를 한기는 바로 서재에 있던 창문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외숙모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었고 그 창문은 바로 바깥 복도가 보이는 창문이었던 거야. 그 중년의 여자가 창문에 달린 방범망을 두 손으로 잡고 기괴한 얼굴로 외숙모를 쏘아보며 웃기 시작했다고 해. 몇 날 며칠을 밖에서 지낸 듯이 헝클어진 머리와 정신이 나간 듯이 풀린 눈동자, 그리고 핏발이 샌 흰자,
무엇보다 손과 팔뚝에 핏줄이 다 서도록 방범망을 꽉 쥐고 흔들어대는, 그것은 이미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 그 여자는 방범창을 잡고 미친 듯이 흔들며 문제의 동아줄을 창문 사이로 밀어넣기 시작했대. 그리고는 외숙모 귀가 아플 정도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해. 묶어. 묶으라고. 묶어. 묶으란 말이야. 잠결에 비명을 지르는 외숙모를 외삼촌은 가까스로 깨우셨고, 외숙모는 깨어나신 후에도 싫다며 계속 오열하셨다고 해. 결국 다음날 외숙모는 외삼촌에게 부탁해서 전부터 아파트 이웃에게 들어본 용하다는 할머니를 수소문했대. 그런데 외숙모가 방 안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 야야, 자가 알을 달란다. 깜짝 놀란 외숙모는 할머니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니 아니면 아이라도 데리고 갈란다고. 아이 목을 빙빙 감아놨네. 그 말에 외숙모는 정말 할머니 앞에 쓰러지듯이 하시면서 안 된다고, 제발 왜 그러는 건지 말씀해 달라며 정말 싹싹 비셨다고 해. 그러자 할머니가 말하길, 파란 건 안 된다. 파란 건. 애가 춥다 한다고. 애가 추우면 안 돼. 자꾸 곧다운 못된 걸 부른다니까. 애가 목이 아프단다. 창문을 닫아라. 창문을. 외숙모는 울면서 꼭 닫겠다고 하며 할머니한테 하소연하셨대. 창문을 닫으라고 되뇌이던 할머니는 갑자기 창문 쪽을 응시하면서 호통을 치셨다고 해. 이런 못된 년. 지에 떨어졌다고 남의 애 목을 빙빙 감아나? 그 말을 들은 외숙모는 소름이 쫙 끼쳤대.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되지 않은데 사촌 오빠가 예정일보다 빨리 나오려는지 외숙모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셨대. 그리고 병원에 가셨는데 탯줄이 태아 목을 감고 있어서 수술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대. 복통이 너무 심해져서 잠시 정신을 잃을 때 외숙모는 순간 이게 내 마지막 기회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 아니나 다를까 외숙모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여자가 나오는 꿈을 다시 꾸게 되셨고, 그 미친 여자는 방범창을 잡고 손을 뻗으면서 여전히 내가 가질 거야. 내 거야. 내 거라고. 이러면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었다고 해. 그래서 외숙모는 아니야. 내 아이야. 라며 소리를 지르시고는 외삼촌 서재 책상 위에 있던 책을 집어들어 자꾸 집안 안쪽으로 손을 뻗는 그 여자 손을 마구 때리면서 겨우겨우 창문을 닫아버렸대. 나중에 생각해보면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미친 여자는 밖에서 창문, 벽, 현관문을 마구 두들기며 또 다시 소리 지르기 시작했대. 묶어. 묶으라고. 묶어. 그란 말이야. 외숙모는 왠지 모르게 자꾸 아기한테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셨대. 그리고 그 길로 안방에 들어가서 파란 옷을 벗어던져 버리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겨울옷까지 끄집어내서 껴입으셨다고 해. 그리고 꿈에서 깨는 순간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 7개월 만에 태어난 우리 사촌오빠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삶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러하듯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이건 나중에 오빠가 얼핏 얘기해준 건데, 이런 사연을 모르고 자기가 말귀를 알아먹을 때 아빠가 처음에 해준 말이 너희 어머니한테 평생 고마워하며 살아라 였다고 해. 이번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